안녕하세요. 이치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도 마스터캠 2021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날끝 보정이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밑에 보니까 컨트롤 공구 보정 최적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설명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컨트롤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보정 형태, 보정 형태에서 컨트롤러를 선택했을 때 얘기입니다. 컨트롤러를 선택했다는 얘기는 컨트롤러 즉 기계 머신에서 반경값을 집어넣고 작업하겠다는 얘기죠. 컨트롤러를 선택했을 때 공구 보정 최적화다. 자, 보정의 종류가 컨트롤인 경우에만 활성화되며 공구 반경보다 작은 원호 구간의 가공을 생략해 간섭을 방지한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가령 이제 평면 보기를 해서 보면, 여기 코너 R이, 지금 R이 2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다 2예요. 2로 만들어 놨는데, 만약에 이걸 작업을 하는데, 제가 6파이짜리 평행됨을 가지고 경로를 생성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 체크하시고 체인을 이렇게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체인이 어떻게 생겨서 선택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체인을 선택했습니다. 자, 체인의 진행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좌측 보정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한 바퀴 돌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공구는 6평을 해보겠습니다. 6평. 6파이짜리 평핸드밀로 작업을 해보겠다 하고, 자, 여기서 이제 컴퓨터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해 볼까요? 자, 컴퓨터로 되어 있을 때 지금 생성된 경로가 이렇게 생성이 됐어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돌고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자, 지금 보면 여기는 R값이 2죠. 근데 6파이니까 3R을 만들었겠죠? 3R을 만들어서 이 미저삭된 부분이 남아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걸 G코드를 출력하게 되면 여기가 각진 모양이니까 이제 원호 형태는 출력이 안 되고 각지게 출력이 되겠죠? 별 이상 없습니다. 그죠? 자, 근데 얘를 그대로 뒤로 복사를 해서 이제 그 조건을 얘를 컨트롤러를 선택을 해 볼게요. 자, 컨트롤러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봉고 보정 최적화라는 부분을 체크를 끄고요. 재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재생성을 했어요. 자, 재생성을 했더니 자, 경로가 이동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돌고 이렇게 빠져나온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보니까 뭐 특별한 거 없네. 잘 됐네. 여기도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잘 됐죠. 특별한 차이가 없어 보여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자, 얘를 출력을 했을 때는 여기 부분이 이제 각지게 출력이 됩니다. 근데 이 컨트롤러를 선택을 해서 경로를 생성했을 때는 이 대상 도형들의 그 좌표를 그대로 출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G01로 갔다가 G02로 돌았다가 G01로 갔다가 G03으로 돌았다가 G01, G03, G01, G02, G03, G01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출력해 볼까요? 얘를 G1을 눌러서 얘를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백플롯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코드가 여기가 이제 각지게 나왔네요. 자동으로 체크를 했나 본데 아니면은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들어가서 원호 가서 지금 이 부분에서 얘가 갔어요.
보정을 하고 있나? 보정 불가능으로 하겠습니다. 보정 불가능으로 체크한 상태에서 출력을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출력한 대로 지금 이제 경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정, 얘가 지금 심코에서 그 공구 경보정을 해서 표현을 했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뭐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나오니까 R 값이 구분하기가 좀 어렵겠네요. 지금 R2로 출력이 된 건데,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은 포스트를 좀 수정하겠습니다. 에디터에서, 현재 지금 2021 포스트죠. 2021 밀 포스트인데, 지금 디폴트로 되어 있으니까 디폴트 포스트 여기서 하지 말고요. 여기 속성에서 하죠. 속성에서 수정에 들어가서 컨트롤러에서 원호 형태를 반경값으로 하겠다라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반경값으로 하겠다. 그리고 4분점을 자르겠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확인하시고요. 자, 다시 한번 그 G코드를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엎어쓰기 체크하고, 자, 경로는 똑같아요. 단지 이제 R 값만 바뀐 거죠. 자, 여기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해보면, 자, 여기에서 이제 돌 때, 이 부분을 돌 때 얘가 G02 R2로 돌았거든요. 그 다음에 돌고, 2로 돌고 직선으로 갔어요. 뭐 이렇게 돌면 어때서, 뭐가 어때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얘가 R이 2거든요. R이 2인데 이 공구는 R이 3이에요. R3짜리가 R2 부분을 돌 수 없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얘 때문에 그래요. G41 D2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D2라고 하는 이 D2라고 하는 것이 이제 컨트롤러의 옵셋에서 D02에다가 사전에 이게 그 6파이짜리 평이잖아요. 6평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공구 반경 3을 3.0이라고 입력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3.0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좌측 보정이 먹는 상태에서 움직인다는 얘기고, 자, 이랬을 때는 이 보정값이 3인데 이 보정값보다 작은 RV를 돌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공구는 큰데 이 코너 R을 2R을 만들어라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2R을 만들면서 지나가라는 얘기인데, 공구는 3R을 가지고 있는데 2R을 못 만들죠. 그러니까 얘 이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은 과절삭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면 실제 기기에서는 공구경 보정 중에 과절삭 됐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뜨면서 진행하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 이렇게 되면 실제 작업을 못 하죠. 근데 마캠에서 경로를 생성할 때 그 컨트롤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경로를 생성하게 되면 그 대상 도형의 위치 좌표를 그대로 출력을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이건 보정 안함하고 똑같기 때문에. 자, 근데 이 좌표값을 그대로 출력하려고 보니까 공구의 반경값보다 작은 RV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위를 생성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생성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생성 못하게 할 수 있는 체크하는 기능이 이겁니다. 컨트롤러 공구 보정 최적화. 자, 얘를 체크하게 되면 이 공구로 작업을 못하는 부분은 이 R 부분은 무시하고 경로를 생성해줘요. 각진 형태로 생성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얘를 체크를 해보고 다시 한번 재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재생성을 하게 되면 뭐 경로 생성한 건 똑같아요. 아까 이제 주의 메시지가 안 떴죠. 최적화를 시켰기 때문에 메시지가 안 떴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 R이 2고 지금 사용 공구는 그 6이기 때문에 그 EV가 미절삭된 부분이 남아서 얘는 이제 경로는 일단은 이렇게 직선 형태로 출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얘를 따라가는 형태로 출력하지 않고.
자,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얘를 출력을 했을 때, 다른 걸로 출력해 볼까요? 이름을 다르게 줘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개의 프로그램을 비교를 해볼게요. 이 프로그램하고 이 프로그램은 지금 R이 출력이 된 거죠. 자, 이 프로그램은 R이 출력이 안 됐어요. 어떻게 아느냐 한번 경로 확인을 해보면, 자, 얘는 이렇고요. 얘는 이래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쪽을 R을 2를 출력을 해서 작업이 된 거고요. 얘는 최적화 기능을 체크를 해서 공구 반경보다 작은 RV는 생성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야만이 기계에서 그 작업하는데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여기 지금 R이 없죠. 이 부분에서. 이 사이에서 얘 같은 경우는 R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R이 들어가는 거 볼 수 있죠. 이렇게. 근데 얘는 그 부분이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최적화 기능이에요. 컨트롤러 공구 보정 최적화. 그래서 컨트롤러를 썼을 때는 얘를 항상 체크를 해야 되겠죠. 하는 게 기본으로 맞겠습니다. 자, 모서리 절삭 형태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서리면 지금 여기 샤프 전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대상 도형이에요. 이게 도형. 이것도 대상 도형입니다. 대상 도형을 선택을 했는데, 여기는 90도로 선택을 했고, 여기는 136도 부분을 선택을 했네요. 자, 그래서, 모서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각진 부분이 있죠? 여기도 각진 부분이 있고, 여기도 각진 부분이 있고, 각진 부분이 있어요. 자, 근데 이 각진 부분을 처리를 할 때, 안쪽으로 틀어질 경우에야 이제 각진 형태로 나오겠죠. 이게 외곽 부분을 이렇게 이제 돌 때, 이거를 그냥 그 직선 형태로 이렇게 꺾을 건지, 그게 안함이거든요. 안함으로 체크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안함이에요. 즉, 이 모서리 부위를 그냥 그대로 직선 형태로 출력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출력하는 것보다 코너를 이렇게 R로 처리하는 게 좀 더 그 좋은 경로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각진다는 얘기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필요 없이 외부로 지금 튀어나와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어떤 형상이라든지 뭐가 있으면 간섭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좋지 않고요. 그리고 얘를 직선 형태로 이렇게 꺾어버리면 이 모서리 부분이 날카롭게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원호 형태로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면 이 포인트에서 공구가 여기 접점으로 해서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위가 좀 부드럽게 처리가 됩니다. 같은 날카로운 버가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라운드를 주는 게 좋기는 좋은데, 자, 문제는, 거의 완만한 영역. 지금 이 부분이 좀 완만하죠? 얘는 90도기 좀 뾰족한데, 지금 완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위에서까지 이렇게 라운드를 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135도를 이제 경계로 해서 135도보다 큰 각도, 지금 얘가 136도라고 돼 있잖아요. 135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그 두 선이 이렇게 이루는 각도가 이 각도인데, 이 각도가 135도보다 컸을 때는 거의 평평하다는 얘기잖아요. 거의 평평할 경우에는 이 부분에 굳이 여기를 라운드로 할 필요가 굳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각지기 하나 라운드로 하나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직선 형태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샤프거든요. 이 샤프는 이제 안함은 각지게 다 생성한 모든 부분 각지게 하는 거고, 전체는 모든 부분을 라운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전체로 했을 때 이렇게 완만한 부분에서는 이 구간이 이 원호 형태가 엄청 짧은 형태가 생성될 수 있어요. 거의 수평에 가깝게 원호가 생성될 수 있거든요. 원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완만하기 때문에 원의 R값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고, 이 원의 거리값이 상당히 짧은 원호 형태가 생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함 전체가 좋기는 좋지만 전체로 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짧은 원호가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135도보다 완만한 영역은 각지게 출력하겠다라고 하는 게 샤프예요. 그래서 샤프 가장 최적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샤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샤프 좀 뭐 똑똑하다 뭐 그런 뜻으로 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함으로 할 이것도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걸 R로 처리했을 경우에는 이제 G 코드가 아무래도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걸 R이 없었을 때는 직선, 즉 G01, G01 수기로 짜듯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R이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G00, G01, G02, G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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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02 이렇게 원호 보관이 하나씩 들어가죠. 프로그램이 좀 많아지겠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쩌다가 안함을 체크해서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캠으로 쐈을 때는 샤프 기능을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한 걸 한번 읽어보죠. 보정 종류를 컴퓨터로 선택한 경우에만 활성화되며 모서리 구간에서의 공구 이송 형태를 설정한다. 자, 안함을 설정하면 모든 것들이 이제 모서리 구간에서 각진 형태로 출력이 되는 거고, 샤프를 선택하면 모서리 각이 135도 이내에 해당하는 구간은 원호로 변환하고 135도를 초과하는 구간에서는 각진 형태로 출력한다. 자, 전체를 체크하면 모든 모서리 구간을 원호 형태로 출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얘를 체크해 보려면은 지금 이거는 이제 각진 형태로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선을 중간점 이렇게 해서 선을 이렇게 그려 보려고 해요. 자, 그려 보려고 하는데 이 각도에서 135도를 플러스 시킨다라고 하면, 자, 여기에서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135도에다가 이 각도가 135도니까 135도에다가 180도를 더한 각도, 여기다가 각도를 넣어볼게요. 135도 플러스가 어디 있니? 플러스 그 다음에 180도 315도네요. 자, 315도로 얘를 한번 그려봤어요. 그러면은 필수로 확인해 보면 얘와 얘 각도가 135도가 되죠. 이렇게. 다음 얘는 일단은 지우고 135도로 돼 있어요. 자, 그럼 얘를 돌아갈 때 이 부분을 좀 트림해서 없애버릴까요? 트림, 와이어프레임에서 트림해서 두 요소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없애볼게요. 자, 이제 135도죠. 135도까지는 할 것 같아요. 그럼 얘를 재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경로가 갔다가, 이건 컨트롤 보정이죠. 컨트롤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기 때문에 얘는 별 의미 없겠네. 얘로 해볼까요? 재생성 해보죠. 자, 그러면 보시면은 쭉 진행을 하는데, 자, 여기는 90도죠. 90도는 라운드로 처리했습니다. 자, 여기는 135도인데 라운드로 처리했네요. 지금 보니까 라운드로 처리했죠. 지금은 샤프로 돼 있어요. 조건에 보면 기본이 샤프거든요. 샤프로 돼 있죠. 근데 얘를 안함으로 체크하면 재생성 했을 때 각지게 나오죠. 이 부분이 각지게 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135도보다 약간 키워볼까요? 자, 135도보다 키우려면 여기다가 선을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서 트림에서 두 요소로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얘는 몇 도일까 한번 각도를 재보면, 스마트 지수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각도는 142도라고 나와 있네요. 142도인데 136도? 6도로 만들어 볼까요? 그럼 136도로 만들려면 얘를 F4를 눌러서 여기 각도에다가 지금 142도 136도 시작점이 저기라서 그런구나.
그러면은 다시 선택하고 F4를 눌러서 시작점을 1로 바꿔 놓고요. 지금 초록색 화살표 있죠? 이걸 여기로 바꿔 놓고 그 다음에 각도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각도가 180도 플러스 136도라고 할게요. 136도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차이가 있죠? 각도가. 자, 이 상태에서 그 트림 기능으로 얘와 얘를 트림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135도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도면에서 각도를 확인해 보면 이 각도하고 이 각도가 136도다 이렇게 나온 거 볼 수 있죠. 자, 그럼 1번을 재생성을 시켜 보겠습니다. 체인이 다시 확인해야 되겠네요. 자, 전체 다시 체인 눌러서 얘가 분기점이 있어서 지금 어느 쪽으로 갈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로 가겠다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재생성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됐는지 볼게요. 아까 135도로 했을 때는 라운드로 됐었거든요. 근데 136도로 되니까 각지게 나오죠. 여기는 물론 각지게 나올 것이고. 그래서 135도가 경계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하고 되어 있구나. 샤프로 하죠. 샤프로 한 상태에서 다시 재생성을 해보죠. 자, 샤프로 했을 때 여기는 R로 처리가 되는데 여기도 R로 처리가 되는데 이 부분은 각지게 나온다 라는 얘기죠. 자, 이때 이제 전체로 하게 되면은 저것도 라운드로 나와요. 전체로 하게 되면 이렇게 라운드로 나오죠. 자, 근데 이제 라운드로 나오다 보면 이 R이 갈수록 작아져요. 갈수록 작아지면서 R 값도 엄청 커집니다. 커지게 돼요. 거의 수평에 가깝기 때문에. 자, 그럼 거의 수평에 가깝게 대상을 그려볼까? 직선인데 여기에서부터 거의 수평에 가깝게 이렇게 그리고요. 여기도 지금 각도 스냅이 걸려 있나 보네요. 트림에서 두 요소로 얘와 얘를 트림 처리해 볼게요. 자, 트림에서 그러면은 지금 이것과 얘의 각도 값을 확인을 했을 때 몇 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면에서 자, 이렇게 완만할 때는 지금 각도가 175도거든요. 자, 175도로 지금 그려진 건데 만약에 얘를 경로로 했을 때 재생성해 볼게요. 자,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여기가 지금 전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이기 때문에 모든 모서리는 라운드로 처리하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원호 형태로 출력이 된 거예요. 근데 원호 형태인데 이렇게 확대해서 보니까 거의 수평에 가깝죠. 이게 수평에 가깝다는 얘기는 원호의 R값이 엄청 크다는 얘기입니다. 반경값이. 얘를 이제 지금 이게 원호 형태거든요.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원호 형태인지 경로에서 얘를 갖다 대볼게요. 자, 지금 스핀들 G02 R3.0 R이 3밖에 안 되나? 커져야 될 것 같은데 두 개 지금 거의 수평에 가깝기 때문에 커져야 될 것 같은데 R이 3밖에 안 된다고 뜨네요. R이 3으로 되나? 거의 수평에 가깝고 이 거리 사이 거리값이 대충 보면 0.2 정도 되거든요. 근데 갈수록 이 부분이 작아지죠. 작아지면서 원호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거의 수평이면은 수평이어도 R값은 가지고는 있겠구나. 뭐 여하튼 이렇게 해서 이 코드가 출력이 됐는데 자, 그럼 얘를 경로를 선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경로 확인을 눌러서 저장을 해서 확인을 해보죠. 경로를 안 보이게 하고. 자, 지금 얘를 F4를 눌러보겠습니다. R값은 3으로 나오네요. 이게 3R로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인데, 3R은 현재 공구가 지금 공구의 R값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구나. 그렇네요. 이 R은 변하지가 않겠네요. 얘를 도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공구의 반경으로 얘가 출력이 됐는데 아주 짧은 구간에 R값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런 구간은, 이렇게 짧은 구간을 원호로 했을 때 원호로 생성할 수 있는 최소 어떤 최대 이런 것들이 제한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이럴 때는 샤프를 체크를 해서 저 구간에 R로 출력된 것을 빼자는 거죠. 자, 지금 이 부위는 지금 원호 형태로 출력이 된 거고요. 여기 위에는 각진 형태로 나온 거예요. 즉 원호 형태를 출력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샤프 형태를 체크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경로 찾기, 이건 뭐지? 조건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에서 앞으로 찾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얘를 번역을 저렇게 해 놓은 건가? 앞으로 찾기를 전체 경로 찾기로 번역을 해 놨네요. 자, 이건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찾기, 뭐 전체 경로 찾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건 뭘 얘기하냐면, 뭐 컴퓨터든 뭐든 상관이 없겠고, 컴퓨터로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앞으로 찾기가 체크가 되어 있는데, 얘를 체크를 해 놓은 상태에서는 Alt F1 눌러서 자동 배열을 해보면, 지금 여기를 작업을 했는데 지금 6파이짜리로 작업을 했죠. 근데 6파이짜리를 이걸 말고 10파이짜리로 작업을 해볼게요. 10파이짜리를 가지고 재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기존에 있는 경로가 화면에 있어서 255번 경로를 저장한 거는 끄겠습니다. 자, 끈 다음에 보시면은, 자, 지금 경로를 보면은 경로가 시작을 해서 이 부분을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이제 캠을 처음 접하신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뭐 엄연히 지금 10파이짜리 공구인데 왜 얘 폭이 10인데 공구가 못 들어가냐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경로라고 하는 것은 제거해야 될 부분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한번 들어가서 제거를 했잖아요. 근데 다시 들어오는데 나올 때는 이 부분이 경로 제거 영역이 없죠. 그런 것도 있고요. 또는 그 가공 경로 생성 공차가 있어요. 가공 생성 경로 공차가 어디 있냐면, 여기에 보시면은 거르기에 보시면 이게 이제 절삭 공차거든요. 절삭 공차가 지금 0.025로 되어 있죠. 한마디로 100분의 2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절삭할 때, 계산할 때 이 오차가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100분의 2호라고 되어 있잖아요. 100분의 2가 오차가 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공구가 지나갈 때, 자, 공구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공구가 여기를 쭉 지나가는데 보시면은 100분의 2 공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100분의 2만큼 더 절삭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만 맞춰서 가다 보면. 그 다음 또 여기를 갈 때도 다시 또 이 부분에 또 100분의 2만큼 과절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딱 맞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생성을 안 해요. 다음에 갈 위치, 즉 여기만 생각한다면은 일단 지나가겠죠. 근데 여기를 한 번에 이게 전체적으로 경로를 이제 보고 생성하기 때문에
이쪽 부분도 감안해서 경로를 생성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앞으로 찾기라고 뭐 명칭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교재에서는 전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얘기는 모든 대상 도형을 다 참고해서 경로를 생성하겠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나는 이 부분을 지나가게 경로를 생성하고 싶다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성하고 싶은 거죠. 얘를 지우고 얘를 드래그해서 뒤로 복사한 다음에 여기 조건에서 이 부분을 체크를 끄게 되면 앞으로 찾기 있죠. 얘를 체크를 끄고 재생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요. 나는 그냥 들어가게 하고 싶다 이거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들어가게 하고 싶다 이거죠. 같은 크기의 공구기 때문에 상관없이 그냥 들어가게 생성하겠다. 자, 그럴 때는 이렇게 기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나는 이렇게 하고자 한다 할 때는 이 부분을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뭐 버전에 따라서 번역이 좀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찾기 또는 뭐 전체 경로 보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여기서 설명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볼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체 경로 찾기라고 되어 있는데 가공 경로 진행 중에 경로 교차로 인한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정한다. 그죠? 교차 또는 간섭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물론 이제 지금 한 것들은 이거는 꼭 체크해 놓는 게 좋기는 좋습니다. 근데 이제 특수한 경우에 얘를 체크를 끄고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커너 라운딩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바깥의 형상을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안쪽 형상으로 작업을 바꾸려면 그 형상이 마땅치는 않네요. 일단 얘를 다 지워볼까요? 쉬프트 버튼 눌러서 삭제를 하고 여기다가 그냥 사각형 형태를 그려보겠습니다. 사각형 형태를 그릴 건데 센터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해서 대충 그리고 얘를 체인으로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추가하는데 보정 방향을 오른쪽으로 바꿔볼까요? 오른쪽으로 바꿔서 재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안쪽에 이렇게 생성이 되죠. 생성된 걸 보면 이렇게 생성이 됐어요. 자, 생성이 됐는데 여기 모서리 부위에 지금 각지게 생성됐잖아요. 각지게 생성된 게 맞죠. 왜냐하면 공구가 가다가 이 부위에 더 이상 못 가니까 절삭 부위가 벗어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간 거예요. 그럼 각지게 생성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고속 가공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각지게 생성되는 경로를 조금 좋지 않은 경로로 봐요. 그러니까 이제 가감속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고속 가공은 가감속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감속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의 블럭과 이렇게 끝날 때 시작과 끝나는 부분이 있으면 시작할 때 속도가 올라갔다가 쭉 일정하게 갔다가 끝나는 부분에서 속도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게 가감속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고속 가공 기능은 취소시켜 버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직선 형태로 이렇게 갈 때 가감속이 없다 보면 이렇게 각진 부분을 꺾는다라고 하면 기계에 무리가 많이 가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위를 각져 있는데 이걸 라운드로 처리를 해주는 기능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얘를 지우고 위에 있는 것을 복사를 해서 자, 여기서 이제 내부 코너 라운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1로 주겠다라고 체크하고요. 재생성을 해볼게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 얘는 각지게 나왔죠? 이 부분만 한번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얘는 라운드로 처리됐어요. 그럼 두 개를 같이 볼까요? 자, 툴패스 차이는 이게 각지게 나왔을 때는 이렇게 지나가는데 라운드로 할 때는 이렇게 지나가요.
자, 그러면 이게 두 개가 절삭 부위가 차이가 날까? 한번 볼까요? 지금 얘를 경로를 확인하는데 빠른 검증으로 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건 각지게 나온 거고요. 이건 이제 라운드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자, 2부에서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 공구의 모양을 저장을 시켜 볼게요. 저장을 하고요. 자, 레벨을 꺼놨나? 레벨을 보이게 하겠습니다.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다음 위치에서도 공구의 모양을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생성을 한 이유는, 자,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 있던 그 절삭 부위하고 얘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럼 얘도 이 부위에서 멈춰야 되겠네요. 이 부위를 공구를 저장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거하고 외곽 부분으로만 이제 체크를 한다면 이 부위, 그 다음에 여기 부위, 이것과 Alt 2를 해 보겠습니다. 자, 기존에 각진 모양으로 제거를 했을 때는 이렇게 이 부위가 제거가 되는데, 라운드로 이렇게 처리를 했을 때는 이렇게 제거가 돼요. 절삭 부위가.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공구가 이 코너를 R보다 작은, 이제 클 경우가 해당이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나중에 재가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이 모서리를 처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 정도 미세한 차이가 나는데 이거를 각진 형태로 출력을 해서 기계에 무리를 줄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라운드로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간이 라운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감속을 하지 않고 지나가도 접선 형태로 가게 되면 부하가 적게 받거든요. 자, 이렇게 하는 용도가 이제 내측을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모서리를 라운드로 주는 기능이고요. 이것이 이제 외측을 할 때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내측 할 때, 그 다음에 외측, 외부 코너 라운딩 처리도 가능합니다. 이게 이전 버전에서는 이게 내측만 있고 외측은 없는 버전들도 있는데, 얘를 만약에 체인을 선택을 했는데 보정 방향을 바꿔볼까요? 자, 얘를 보정 방향을 왼쪽으로 바꿔서 다시 재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외곽 부분이 라운드가 됐잖아요. 근데 외곽 부분을 외측 라운드가 있을 경우에 전체로 해볼까요? 전체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0을 준 상태에서는 각지게 전체가 아니라 안함을 해야 되겠죠. 안함을 한 상태에서 생성을 하면 이렇게 각지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외측이 있다는 얘기는 외측도 이제 2를 줬어요. 주고 생성을 하게 되면 외측도 라운드를 준다는 얘기죠. 라운드를 주는데 얘는 이 라운드를 1로 줄 수는 없겠구나. 1로 주게 되면은 과저삭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이 라운드가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모서리를 이렇게 각지게 만들지 않고 이렇게 라운드 1화를 만들어 버리네요. 이것도 필요할 때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이 모서리가 각지게 돼 있으면 좀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이 부분에다가 이제 라운드를 처리를 할 수 있게 경로를 생성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되고 이제 이 라운드를 체크하면 이 부분이 값이 들어가 있으면 얘가 안함으로 돼 있어도 라운드로 생성이 되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어떤 윤곽 가공으로 작업을 했을 때 모서리 부위에 뭐 얘는 의미가 없으니까 샤프로 해놓어도 상관없겠고 모서리 부위에 한 0.5R이라도 주고 싶다 그러면 내부는 지금 내부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는 주죠. 기본값으로 2를 주고 외측에 0.5를 줬다 그러면 여기 작업을 할 때 그냥 작업했을 때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여기도 좌측 보정을 선택을 하고요. 자, 재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개를 같이 보면 약간 안으로 들어가 있죠. 자, 이 경로는 이제 R을 주면서 돌아가는 거고요. 이 경로는
각지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R을 주면서 돌아가는 게 약간 안쪽에서 경로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단 외부 코너 라운드 처리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